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방송에서는요, 매일매일 방송 앞부분에서 시장의 센티먼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처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하면서 시장의 바닥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조금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의 폭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가 30을 넘어가면 드디어 조금만 더 버티면 바닥이 찾아오겠다. 뭐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공포탐욕지수도 마찬가지죠. 이게 극적인 공포로 빠져들면 이제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역발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AAII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AAII 설문조사 결과가 뭐 예를 들어서 50% 이상의 투자자들이 지금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만큼 주식을 판 사람이 많다는 의미고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바닥이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간 지표라고 부르는 거죠. 미준 채널을 2020년부터 이제 6년 가까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댓글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이런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의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만약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이면 조금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댓글이 굉장히 험악해지면 이제 바닥은 좀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 전까지는 지금 미준 채널의 댓글 분위기가 정말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때는 모멘텀 전략 때문에 지금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너무 어렵다. 굉장히 괴로운 심정이다. 모멘텀 투자 전략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댓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요. 매일매일 영상을 올린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는지 그리고 좋아요 대 싫어요의 그 비율이 있거든요. 이거를 매일매일 점검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제가 보내드렸던 영상을 보시면요. 여기 퍼센티지 99% 그리고 좋아요의 개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영상 같은 경우는 좋아요를 1205개를 받았고요. 그리고 싫어요는 1%에 불과합니다. 좋아요가 지금 99%잖아요. 1205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셨고 12분이 싫어요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싫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미국 증시 이미 바닥을 찍었다. 이 제목은요. 좋아요가 1146 그리고 싫어요가 12분이 눌러주셨습니다. 거의 뭐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 밖에도 계속해서 최근에는 좋아요 싫어요 비율이 괜찮죠. 근데 이게 일주일 전만 해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98.1%도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96.9%가 보입니다. 무려 41분께서 싫어요를 눌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요. 댓글의 분위기도 떨어지고 또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면 바닥이 멀지 않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도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조회수를 보시면 지금 뭐 2만 뷰도 나오고 3만 뷰도 나오고 그런데 좋아요 개수는 1,700에 불과하잖아요. 3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좋아요는 1,700분. 굉장히 좀 야박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는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수익원이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는 거의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그리고 좋아요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이 영상이 좀 마음에 들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제발 좋아요 좀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월 9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이 대부분 동반 상승했습니다. 뭐 섹터도 가리지 않고 기업의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 골고루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중간중간 떨어진 종목이 보이긴 합니다. 테슬라가 0.98% 떨어졌고요. 팔란티어가 좋지 않았습니다. 6.2% 하락했고요. CRM, 세일즈포스도 떨어지고 인투이트, 서비스나우 이런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제는 좋지가 않았다. 따라서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다 빠졌는데요. 저는 의도하지 않게 에너지 종목을 엊그제 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현금을 마련해 놓고 주식을 사고 팔 때 좀 용이하기 위해서 팔았거든요. 최근에 에너지 종목이 조금씩 주가의 흐름이 좋지가 않다. 상승 추세가 둔화된다. 이런 기분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예감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저의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폭이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20 아래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하면서 어제는 29.8이었고요. 오늘 보면 46.4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드디어 반 가까운 종목이 이제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은 이제 54.98%까지 올라갔고요. 시장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공포지수인데요. 공포지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19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21.05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20일 이평선이 하향 돌파된 이후에 50일 이평선이 버티고 있었는데요. 50일 이평선도 뚫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공포감이 사그라지고 있다. 따라서 빅스의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RSI가 있잖아요. RSI 역시도 43.2까지 떨어졌습니다. 43.2라는 것은요. 50 이하이기 때문에 추세가 모멘텀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 변동성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물론 이제 이 지수가 20 아래까지 떨어져야 우리는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ear and Greed Index, 공포 탐욕 지수도 드디어 공포 단계로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22였거든요. 지금은 31을 가리키면서 시장의 공포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지금 원만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추세가 다시 꺾이지 않는 한 이제는 바닥이 여기였다는 것이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S&P 500인데요. S&P 500이 V자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다 빨간색이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오른쪽 어깨에서 주식을 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어깨가 형성되는 게 드디어 보입니다. 자, 여기 박스권이 두 개 있는데 아래쪽에 박스권이 하향 돌파됐다가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 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고 그 위에는 200일이 있었는데 200일도 단숨에 돌파했고요. 마지막에 있었던 50일 이평선도 상향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S&P 500 지수는요. 결국 세 가지의 이동평균선을 모두 상향 돌파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RSI 지수도 좋습니다. 58.5잖아요. 그래서 50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모멘텀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비슷한데요. 나스닥 지수의 박스권은 조금 더 넓죠. 근데 이 하단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는데요. 빠르게 떨어지면 빠르게 또 반등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만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이 22,635회가 있거든요. 자, 따라서 그 얘기는 아까 박스권이 무너졌다가 바로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20일 이평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200일 마지막에 있는 50일 이평선을 동시에 상향 돌파했다. S&P 500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됩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RSI도 마찬가지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50 아래까지 떨어져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는 무려 28.39까지 떨어졌고요. 하지만 이제는 50을 넘어서 드디어 57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회복이 만만치 않다. 굉장히 빠르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MH인데요. SMH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ETF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여기 두 개의 박스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박스권이 깨졌었잖아요. 근데 단숨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 오렌지석이 20일 그리고 51일 선도 보이고요. 200일 이평선은 깨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살아 있었고요. 반도체는 그나마 잘 견디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요. 여기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지금이 422.9입니다. 자, 따라서 그 얘기는요. 반등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2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을 단숨에 상향 돌파했고요. 이제는 정고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도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최고점에 도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포트폴리오의 성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포트폴리오의 성적을 모두 점검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모멘텀을 추종하는 모멘텀 포트폴리오입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최근에 추세가 가장 강력한 종목이 또 등장하죠. AAOI가 어제도 12.8% 추가적으로 폭등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무려 40%를 육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히런트 10.46%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세 번째는 샌디스크입니다. 플러스 9.86. 네 번째가 루멘텀 플러스 9.84. WDC 웨스턴 디지털이 플러스 8.60. 셀레스티카 플러스 7.86. 벌티브 홀딩스 플러스 7.14. TSMC 플러스 5.96.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4.64. 델 테크놀로지 플러스 4.38. GE 보노바 플러스 2.78. 엔비디아 플러스 2.23,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혼자 6.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탑픽 포트폴리오입니다. 탑픽 포트폴리오도 이제 모멘텀 종목이 몇 개에 속해져 있죠. 앞에서 살펴봤던 샌디스크, 루멘텀, 셀레스티카가 모두 좋았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은 모멘텀은 아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72% 굉장히 좋은 폭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메타가 6.50%나 올라갔습니다. 메타가 드디어 챗봇을 만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SMC가 플러스 5.96, 브로드컴이 4.99% 올라갔고요. AMD가 플러스 4.64, 그리고 구글도 3.56%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크레도가 플러스 3.20,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55%로 마감이 됐고요. 마지막에 탈렌에너지 혼자 0.43% 소폭으로 하락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틀 전에 방송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준 멤버분들 중에 한 분께서요. 제가 구축하고 있는 두 개의 운영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모멘텀 포트폴리오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탑픽 포트폴리오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종목을 공개한 지는 몇 주가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주식을 아직 매수하지 못했던 이유만으로 함께 하시는 멤버분들께서도 기다리고 있겠다. 뭐 미준이 살 때까지 나는 안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식을 평가하고 매매 전략을 구사할 때는 주식이 기준이 돼야 되지 나 자신이나 아니면 내가 추종하는 다른 사람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혹시 그 방송 보시고 탑픽 포트폴리오 구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만약에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조금 심란하실 수가 있잖아요. 부디 제가 보내드린 메시지를 소화하시고 바로바로 주식을 매수하셨기를 좀 바람해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도요, 소중한 멤버분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베로니카 팍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하루 전에 남겨주셨습니다. 전 캐나다 거주하는 2000년도 미준 시작하실 때부터 꾸준히 시청하며 구독, 유료 멤버십, 미준 유료 강의까지 시청하는 열렬 팬입니다. 제가 한 가장 큰 실수는 테슬라라는 주식의 사랑에 빠져 6년째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주요 분량을 매도해야 할 기회를 여러 번 놓치는 바람에 지금 계좌가 거의 다 녹아가고 있어요. 비중이 너무 높아 어떻게 매도를 진행해야 할지 겁이 나네요. 무조건 3, 4회에 나눠서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모멘텀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고 훗날을 기약해야 할까요?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댓글 하나를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줄리 초이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제가 AAOI 매수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조금 기다리면 좀 더 나은 기회가 올까요? 꼭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AOI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정반대의 상황이죠.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영 조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안녕하세요. 오래 함께 해온 구독자이자 멤버입니다. 우선 미주님과 모멘텀 투자의 열혈 팬임을 먼저 밝혀드리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 포트는 현재 미주님 모멘텀 포트와 싱크로율이 99.9%인데요. AAOI를 1차 사고, 2차 기다리던 중 실수로 절반이 매도되어 필요한 분량의 40%밖에 담지 못한 상태로 주가가 지금 115에서 118달러이며 매우 강한 추세에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요? 워낙 주가가 빨리 움직여 미주님 단가보다 이미 꽤 높은 가격에 샀어서 추가로 더 높은 가격에 그냥 사기는 근거가 없기도 하고 가끔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어떤 기준이라도 있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방송에서 제가 애드립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하나의 글로써 작성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을 여러분들께 읽으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야구 경기는 결국 끝날 수밖에 없고 모멘텀 투자는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제가 야구 좋아한다는 얘기는 많이 드렸죠. 근데 이 스포츠는요, 다른 경기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됩니다. 보통은 3시간 정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4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팀이 한 경기를 치르는 동안 총 9번의 공격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9이닝까지 있고요. 그리고 각 이닝당 3번을 실패하면요, 공격과 수비가 교체되면서 다음 이닝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요, 그냥 아웃이 3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야구 경기는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끝납니다. 3시간 이상 걸려서 그렇지 끝나기는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확률상 수비를 하는 투수가 공격을 하는 타자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한국은 물론이고요,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메이저리그에서도요, 성공 확률이 50%를 넘어가는 타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타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타석에 들어서서 몇 번 정도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안타를 친다든가 홈런을 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성공이잖아요. 그 성공 확률이 50%를 넘어가는 타자는요,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야구에서는요, 타율이 보통 3할을 넘으면 매우 훌륭한 타자로 평가가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투수와 한 10번 정도 승부를 해서 3번만 이기면요, 좋은 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결국 야구라는 경기는요, 양팀 타자들의 컨디션이 좋거나 투수들이 형편이 없다면 3시간 이상 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긴 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끝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투수가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확률적으로 타자보다는요, 투수가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야구 경기는 영원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룰렛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유로피안 룰렛인데요. 룰렛은 이렇게 번호가 쭉 써 있죠. 1부터 36까지 써 있고요. 베팅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에 베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까만색에 베팅하는 방법. 아니면 홀짝도 가능합니다. 여기 2분이라고 써 있는 게 짝수고요. 오드라고 써 있는 게 홀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베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룰렛은요, 얼핏 보기에는 50대 50의 확률을 가지고 베팅하는 게임 방식도 존재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플레이어 입장에서는요, 레드, 블랙 칸에 베팅해도 되고요. 아니면 홀수, 짝수를 선택해서 베팅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길 확률이 50대 5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룰렛 게임의 승자는요, 플레이어가 아니라 항상 카지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룰렛판을 보면 빨간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닌 0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빨간색, 까만색이 있는데 녹색 하나가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0입니다. 자, 0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카지노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0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0이 되면요, 홀에 걸은 사람도 잃고 그 다음에 짝에 걸은 사람도 집니다. 그리고 블랙에 걸은 사람도 지고 빨간색에 걸은 사람도 지는 거죠. 자, 이렇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0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입장에서는요, 레드 또는 블랙, 홀수 짝수 배팅에서 당첨될 확률이요, 50%가 아니라 48.6%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메리칸 룰렛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메리칸 룰렛은 0만 있는 게 아니고요, 00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레드 또는 블랙 배팅의 당첨 확률은요, 48.6이 아니라 47.4%까지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룰렛을 좀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요, 미국보다는 유럽 카지노에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유럽 룰렛의 48.6%, 아메리칸 룰렛의 47.4%는요, 평균적인 당첨 확률입니다. 자, 따라서 평균적인 성공 확률이 50% 이하라고 해서 항상 패배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야구에서도요, 성공 확률이 30%에 불과한 타자가 성공 확률이 70%인 투자를 상대로 안타도 치고요, 심지어는 홈런을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야구와 룰렛 게임은 재미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그리고 도박에 열광하고 빠져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낮은 성공 확률 그리고 불확실성입니다. 만약에 스포츠가 결과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스포츠가 재미가 없겠죠. 그게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스포츠는 뭐냐면요,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이겼을 때가 더 재밌습니다. 한국이 월드컵에 나가서 브라질을 이길 때 그것만큼 재밌는 게임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구가 재밌는 이유는요, 30%밖에 확률이 없는 타자가 7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투수를 이길 때 그 희열이 있기 때문에 야구가 재밌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적은 타자가 안타와 홈런을 치고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플레이어가 배팅에서 이기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죠. 그러면서 극도의 흥분감 그리고 쾌락까지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주식 투자는요, 흥분감이나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요, 부의 축적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성취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안정적이고 불확실성이 적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행복한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거잖아요. 확률상으로 봤을 때요, 미국 주식 투자는 야구는 물론이고요, 룰렛보다도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인 통계상 랜덤으로 선택한 미국 주식이 상승할 확률은요, 53%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카지노가 룰렛에서 이길 확률보다 우리가 주식을 선정했을 때 이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자, 따라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식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장기간 꾸준히 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요, 시장의 평균 수익률, 우리가 보통 S&P가 연 10%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S&P 500 종목의 비율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35%에서 40%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최근에는 이 수치가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죠. 자, 여기 제가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놨는데요. 2023년에는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은 약 28%에 불과하고요. 2024년에는 29%, 그리고 2025년에는 약 30%에 불과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S&P 500은 500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많아야 한 150개 정도, 그렇죠? 150개 종목이 지수의 수익률을 이기고요. 나머지 350개 종목은요, 지수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주식, 즉 소형주까지 모두 포함시키면 S&P 500은요, 전 세계 최고의 종목 500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500대 기업이 아니라 전체 상장 종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6,000개가 넘겠죠. 자, 이렇게 소형주까지 모두 포함하면요, 이 수치는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는요,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베셈 빈더 교수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미국의 전체 상장 종목 중에 약 4%의 종목이요, 시장의 초과 수익을 거의 전부 창출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초과 수익은요, 10% 이상은 아니고요, 국채 수익률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국채 수익이 한 4% 정도 되잖아요. 따라서 4%를 넘어가면 그 종목은 초과 수익을 내는 종목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전체 상장 종목 중에 나머지 96%는요, 국채 수익률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오히려 못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요, 상장 폐지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100개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100개 중에 50개 정도는 마이너스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개는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근데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50개 중에서 불과 4개 종목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요. 나머지 46개 종목은요, 결국은 국채 수익률 정도 아니면 그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0개 중에 4개 종목만 시장에 초과 수익을 낸다, 즉 국채보다 좋은 수익률을 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결국 우리 투자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성공 확률 53%를 근거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되, 즉 카지노에 가서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룰렛에 투자해도 48%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 53%로 성공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약 4%에 불과한 최고의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4%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장 종목 수가 지금 현재 6,300에서 6,500개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4%란 얘기는 결국은 전체 주식 중에 250개, 260개 정도가 지금 4%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종목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 목표를 성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결국은 모멘텀 투자 전략이다. 자, 그리고 모멘텀 투자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매도를 쉽게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10개의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하면요, 그중에 4개에서 5개 종목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 주식의 성공 확률은 원래 53%에 불과하잖아요. 따라서 떨어지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죠. 자, 여기에서 핵심은요, 상승하고 있는 5개에서 6개 종목을 발굴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어떤 종목이 상승하는지 이 주식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초과 수익은 전체 상장 종목 중에 4%가 만들어내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따라서 승자 주식에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집중해야 되죠. 자, 따라서 주가 하락은요, 줍줍 신호가 아니라 손절 신호고요.
주가 상승은 익절 신호가 아니라 매수 신호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모멘텀 투자 전략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요, 조금은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영상도 모멘텀 투자랑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컨텐츠에는 루멘텀이 등장합니다. 루멘텀 역시 모멘텀 때문에 제가 약 한 달 전에 매수했던 종목이고요. 한 달 전에 매수할 때도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매수한 이후에도 무려 58%나 추가적으로 폭등 추세를 단 한 달 만에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과연 루멘텀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익절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더빙으로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루멘텀의 상승 추세가 지켜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클릭을 하신 분 수에 비해서 좋아요 수가 너무나 적거든요. 방송 시청하시는 분이 10분이시면 그중에 지금 좋아요는 한 분 정도밖에 클릭을 안 해주시고 계십니다. 나머지 9분께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싫으신 건지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좋아요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마켓 온 클로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뉴욕 증권거래소 현장에서 생중계 중인 샘 바다스입니다. 이제 주목받지 못한 종목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조지 실라 수석시장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루멘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조지 지난 12개월 동안 약 1600% 상승하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로부터 20억 달러를 투자받으며 수직 통합도 강화했습니다. 미즈호의 이번 의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보통은 매우 경기 민감적인 사업인데 현재는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광 네트워킹 기술 흐름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코어링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광학에 사용되는 유리 기반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 스위칭 기술을 생각해보면 특수 레이저, 클라우드 트랜시버, 광 회로 스위치, 그리고 코패키지드 옵틱스 같은 기술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네트워킹, 데이터 전송, 고속 연결성에 필수적이며 루멘툼은 이런 기술을 공급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데이터 트랜시버에 사용되는 특수 레이저를 공급하는 글로벌 소수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퍼스케일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을 경신했고 지난달 말 이후 약 8, 9일 사이에 주가가 60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즈호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목표 주가를 750달러에서 930달러로 상향하고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코패키지드 옵틱스 분야에서 전환점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과만 4억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가 있으며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약 1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주 잔고가 매우 크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엔비디아 10억 달러 투자와 파트너십은 루멘툼을 하이퍼스케일 기술 스택 내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가시성이 중요하죠. 최근 시장에서도 수요를 얼마나 멀리까지 예측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12억 달러 투자와 구글 수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하이퍼스케일 고객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집중 리스크는 없을까요? 그 부분이 도전 과제입니다. 코헤렌트 같은 다른 레이저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몇 개의 기업이 더 있지만 매출 기준으로 보면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루멘툼의 지난해 매출은 약 21억 달러인데 시가총액은 580억 달러입니다. 최소 기준으로 매출 대비 약 3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의 적용 분야와 수요입니다. 수요와 전망은 매우 강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분기 매출이 8억 500만 달러였고 전년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EPS 가이던스를
0.57달러에서 최대 2,200달러로 상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의 4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곧 발표될 실적을 앞두고 이러한 가이던스 상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이 실적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합리적입니다. 현재 2026년 예상 이익 기준으로는 약 106배, 내년 기준으로는 약 52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당 약 16달러의 이익과 50억 달러 매출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전 매출은 약 2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150% 증가해 5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경쟁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코헤렌트도 엔비디아로부터 약 20억 달러를 투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광학 관련 기업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고 함께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구리 기술을 언급하면서 일부 종목들이 하락한 적도 있었는데요. 루멘툼이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특수레이저 기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광학 기술은 기존 구리 기반 기술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수요가 높은 것입니다. 또한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Fastly, Akamai, Cloudflare 같은 기업들이 CDN, 즉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와 엣지 클라우드 분야의 주요 기업들입니다. 루멘툼이 공급하는 고급 광회로 스위치는 경쟁사 대비 매우 독특하고 수요가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샌디스크 같은 저장 장치 기업들은 상품화된 산업으로 분류되지만 현재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루멘툼이 완전히 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적절한 시점에 공급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설비 투자와 자본 지출 증가와 맞물려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있는 기업이라는 말이군요. 오늘 루멘툼에 대한 분석 감사합니다. 현재 주가는 약 10% 상승 중입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과 함께 우리 모두 감히 급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